남자인 당신은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생년부지의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릴 정도로 시려지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녀와 말도 나누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당신에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녀를 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순간의 강렬한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쁘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그녀가 가진 아름다움은 매우 특별했고 그녀가 미소 지을 때 두 볼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는 당신의 가슴을 더욱더 저리게 만들었고 상냥하면서도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그리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짐작되는 고급스러운 단어가 군데군데 박힌 그녀의 말투는 당신을 순식간에 압도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남자인 당신에게 그날의 그 상황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되고 있고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운명처럼 만났던 그녀가 당신에게 순식간에 내뿜었던 강력한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남녀가 만나자마자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려울 만큼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신비감입니다. 당신을 포함한 많은 남자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여자를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 변명입니다. 당신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몰라서 여자를 못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황으로 다양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여자들은 당신한테서 전혀 신비감을 못 느꼈습니다. 당신이 이런 여자를 처음 본 순간 당신이 느꼈던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과 당신의 메마른 가슴을 아릴 정도로 시려지게 만들었던 그런 강렬한 느낌을 상대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이런 말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장점과 매력을 여자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굳이 표현 안 해도 됩니다. 당신이 표현해야만 여자가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면 그건 이미 당신의 장점과 매력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아무 행동을 안 해도 여자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어야 당신의 장점과 매력입니다. 당신의 장점 뭔가를 여자에게 말로써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최대 단점이 됩니다. 당신이 신비감이 느껴지는 모습을 하고 당신의 집 근처 아무 공원에 주기적으로 특정한 시각에 나타나서 벤치에 앉아 10분 정도만 앉아 있다가 사라지기만 해도 그 공원은 순식간에 여자들에게 명소가 됩니다. 여자들은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를 보게 되면 반드시 다른 여자에게 신이 나서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소문은 삽시간에 번집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에게 신비감만 느껴진다면 당신은 특별한 그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공원 벤치에서 10분 정도만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당신은 여자들 사이에 유명인이 됩니다. 이것이 신비감의 힘입니다. 당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은 영화 같은 사랑이나 로맨스가 마치 운명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혹은 거부할 수 없는 전생의 인연처럼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예감만큼 매혹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읽은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사랑이나 로맨스를 그저 우연과 운명에 맡깁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과 로맨스는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매우 우연한 계기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운명처럼 내게 다가와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순식간에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운명의 영역이 아니라 심리의 영역입니다. 이성으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많은 이성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호감의 행동을 경험했고 그 경험치의 양은 당신이 생각하는 정도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험치를 토대로 다양한 이성에게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성의 성향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그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것은 압도적인 신비감입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신비감을 가지면 상대의 마음에 빠르게 스며드는 재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메마른 가슴을 아릴 정도로 시려지게 만들며 당신의 마음에 빠르게 스며들 줄 아는 재주를 가진 그녀를 보게 된 일을 아직도 당신은 운명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수많은 사람은 이 스며들기에 재주가 없어서 연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남자든 여자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리고 지금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수많은 사람은
이 스며들기에 재주를 가진 매력적인 이성이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짠하고 내 앞에 나타나서 메마른 나의 가슴을 아릴 정도로 시려지게 만들어주길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당신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스며들기의 재주는 운명일까요? 심리일까요?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남들이 얻지 못하는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알게 되어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을 아직 잘 모르는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무엇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이성으로부터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은 이성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선 당신을 잘 모르는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을 그 여자의 마음에 스며들고 싶은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면부지에 그녀가 당신을 보는 순간 그녀의 메마른 가슴이 아릴 정도로 시려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느낌을 사람들은 첫눈에 반했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녀가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그녀의 메마른 가슴에 아릴 정도로 시려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는가 못해주는가는 신비감으로 결정됩니다. 즉, 상대가 당신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가 아닌가는 신비감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봤을 때 처음 보자마자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그 아우라가 진짜 장난이 아니고 신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남자는 그 아우라가 진짜. 대부분의 여자는 신비감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남자를 발견하는 순간 언뜻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그 남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비감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남자로부터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좌절감이 여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남자가 강렬한 관심을 표현하면 여자는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지루한 일상의 세계로부터 멀어지며 기분 좋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분 좋은 긴장감이 증폭되고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를 만난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기분 좋은 운명의 예감만큼 매혹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신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비감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신비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비감은 신비롭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도 필요치 않습니다. 신비감은 실체의 불분명함이 본질입니다. 신비감은 평범한 것을 초월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비감에 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비감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입증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신비감은 뛰어난 외모나 재능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일시적인 관심을 끌 뿐이지만 신비감은 다릅니다. 뛰어나지 않은 외모를 지녔더라도 방식이 평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신비감을 연출합니다. 그러므로 신비감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신비한 자질이 아닙니다. 신비감은 그 사람의 내면의 힘과 노력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면의 힘과 노력을 통하여 신비감이 생겨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신비감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믿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힘과 노력을 통해 길러진 신비감을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상대의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가진 이미지로서 그 사람 내면의 예상이 가능한 데 비해서 신비감을 가진 사람은 이미지로서 그 사람 내면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면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비감을 가진 사람에 금방 매료됩니다. 남자인 당신이 신비감을 연출하면 여자들 사이에서 곧 소문이 무성해질 겁니다. 신비감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이 신비감은 여자로 하여금 그 남자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즐겁고도 설레도록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여자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오던 일이나 그동안 의지해 오던 대상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데 이것이 스며들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스며들기는 무료함으로 가득한 그녀의 삶에 풍부한 색채를 입히는 작업이고 신비감은 그 풍부한 색채를 구성하는 유채색 물감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비감이라는 것은 마치 파도가 살랑이는 갯바위 틈서리에 사는 음험한 문어 같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신비감이라는 것은 헌망태에서 꿀참에 빠져나가듯이 통발에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한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 이번엔 진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비감이라는 것은 뿔 넘어간 매우 털복지게 큰 암소가 치잡빛 햇살 속에 묻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아주 쉬운 뜻입니다. 자, 오늘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우선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마음에 순식간에 스며들 수 있는 자질, 즉 신비감을 지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 그런 신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질은 노력으로 갖추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아무도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해 잘 모르는 여자가 당신에게 신비감을 느끼도록 하는 작업이 쉽다고 할 수 없지만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선 훌륭한 스며들기란 내가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당신이 상대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상대에게 애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스며들기의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사람의 마음은 애초부터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게 제 대답입니다. 그래서 능숙한 스며들기 재주를 가진 사람은 상대가 나를 처음 보는 순간 순식간에 신비감을 유발해 상대를 매혹시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상대를 매혹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해야 하는데 사람의 상상력은 대상의 실체가 불분명할 때 생성됩니다. 안개 속에서는 사물의 정확한 형태를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모호해 보이고 상상력이 날개를 펴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신비감은 마치 안개처럼 평범함을 희미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자주 본다고 해서 당신에 대한 신비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평범한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신비감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를 한 문장으로 옮긴다면 온몸의 전율을 잃게 한다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몸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정갈함과 세련됨이 조화를 이룬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가끔 영화나 TV 화면에서나 본 것이었고 현실에서는 지금껏 본 적이 없던 것이라서 여자들은 순식간에 압도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신비감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왜냐면 신비감은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허영심이란 뭘까요? 인간에게는 남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감이 느껴지는 이성을 보는 순간 누구나 속으로 나 정도면 저 사람과 충분히 어울리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왔고 당신이 한 그 평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인 당신이 보았던 신비감이 느껴지던 그녀와 당신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남이 평가해야 하는 것인데 당신은 이미 스스로 그 여자와 당신은 잘 어울릴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허영심입니다. 사실 저도 이 허영심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내 안에 잠재된 어마무시한 이 허영심을 적나라하게 저에게 알려준 아주 고마운 지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도 제가 삶의 고비에 다다를 때마다 아주 다양하고도 지혜로운 조언으로 저를 이끌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서울 구로구 도림천 인근에서 미래 예측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den기동자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여자들이 보는 순간 감탄을 자아내도록 몸 전체를 단장하고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여자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아주 세차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신비감의 첫인상은 강렬한 힘이 느껴집니다. 신비감의 시작은 첫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영화나 TV 화면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외모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모든 대상을 우선 시각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상대를 시각적으로 우선 매료시킵니다. 거기다가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금방 느껴지는 뭔가 자신감 있어 보이는 태도까지 더해지면
아우라 같은 것이 형성됩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남자의 어떤 이미지를 여자가 좋아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는 부드럽고 정갈하고 그러면서도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해 보이는 이미지의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든든해 보임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든든해 보임이라는 것은 남자인 당신이 생각하는 든든해 보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인 당신은 든든해 보임을 생각할 때 커다란 물리적인 힘이 느껴지는 남자를 떠올리겠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든든해 보이는 남자라는 것은 부드러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드러움이 없는 커다란 힘을 가진 남자는 여자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부드러운 남자를 연약한 남자와 혼동하기 쉬운데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여자에게 부드러운 남자는 지친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이라면 연약한 남자는 지친 나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 느낌입니다. 정확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여자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남자의 이미지는 대강 이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들은 태고적부터 물리적인 힘을 가진 남자, 즉 폭력적인 남자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의 폭력성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는 여자를 여러 차례 보았고 자신의 주변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자가 반드시 한 명 이상 있습니다. 폭력성을 가진 남자는 자신보다 연약한 대상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해 보려고 하는 매우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앞에서 자신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면 여자는 급격히 경계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호감을 얻으려면 자신이 물리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부드러움을 가졌음을 암시해야 합니다. 이건 비단 연애에서의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대중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직업을 가진 모든 남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드러움에 여자들은 경계심을 늦추며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에는 어떤 형태로든 예쁨을 동반하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여자들은 아직 잘 모르는 남자 앞에 서면 뿌리 깊은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느낍니다. 따라서 스며들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가 느낄지도 모르는 불신의 감정을 완화해줄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마음에 예쁨을 동반한 부드러운 이미지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쁨을 동반한 부드러움을 가진 남자는 여자에게 복잡 미묘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예쁜 것을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예쁜 것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중 하나가 아이돌입니다. 남자 아이돌이든 여자 아이돌이든 예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랄까? 그들에겐 아기자기한 예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돌의 덕후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인 당신은 여자들이 예쁜 여자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의외로 많은 여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가 예쁜 여자를 싫어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예쁜 여자가 남자랑 있을 때와 여자랑 있을 때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경우, 그리고 예쁜 여자만 보면 알 수 없는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 그 이외에는 여자들도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아한다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외모가 예쁜 여자가 말과 행동까지 예쁘게 하면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예쁜 여자 아이돌의 노래와 춤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틈만 나면 유튜브 영상으로 예쁜 여자 아이돌의 노래와 춤을 보는 게 낙입니다. 특히 요즘 제가 자주 영상으로 보는 예쁜 여자 아이돌이 한 명 있는데 그녀의 외모, 노래, 춤은 물론이고 말까지 예쁘게 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예쁜 모습만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과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던 그때의 그 기분을 한번 솔직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예쁜 여자 아이돌은 외모도, 노래도, 춤도, 그리고 말과 행동까지 너무나 예쁘고 화사했지만 그에 비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녀와 너무나도 비교될 정도로 마치 수국처럼 탐스럽.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형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비감이 느껴지는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만 차츰 무언가 자신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있게 살아가는 모습에 매혹되면서 점차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금방 나의 이상형이 됩니다. 자신만의 모습으로 자신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상형이 되기 쉬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현되지 않은 이상을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술가, 학자, 운동선수, 저술가, 기업인 또는 명망 있는 지도자 등이 되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아주 우월해 보이는 이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여자들의 바로 이런 허영심을 건드리며 순식간에 여자의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여자들은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를 접하는 순간 자신이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한 이상 중 하나인 우월한 남자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로맨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됩니다. 남자인 당신도 가슴 한 곳에는 언젠가는 당신의 수준에 맞는 신비감이 느껴지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허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그 신비감을 앞세워서 여자가 실현하지 못한 이상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신비감은 인간의 허영심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고 허영심도 신비감도 둘 다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다는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상형이라는 것도 당신의 허영심에서 나온 부산물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상형이 수없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 이상형이든 현재의 이상형이든 현실 세계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우월함을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남들에 비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상형과 서로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당신처럼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그런 허영심이 있는 내면을 읽을 줄만 안다면 상대가 누구든 당신은 금방 그 상대의 이상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처럼 이상형이 활동하기에 좋은 시대도 없습니다. 수요는 넘치지만 공급은 희귀한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수요에 맞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예쁨을 동반한 부드러움, 더 나아가 신비감을 추구하면 됩니다. 이처럼 신비감이란 의식을 우회하여 허영심이라는 무의식을 자극함으로써 상대를 자신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식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로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상대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내비치거나 속마음을 모두 보인 채 상대를 설득하려는 사람을 귀찮게 여깁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엄연히 현실 속의 인물이지만 동시에 초연한 듯 현실을 넘어선 듯한 분위기를 발산하며 간접적인 메시지로 상대를 매혹시키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초현실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좋아합니다. 현실 속의 인물이 돼 비현실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수의 추종자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셀럽들입니다. 대다수의 현실 속 사람들은 지겹도록 진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나치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동경합니다. 대중들이 열광하는 셀럽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온 듯한 말과 행동, 다소 초연한 듯한 태도, 이따금씩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스크린에 비친 배우들이 실제보다 더 큰 확대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초현실적 존재처럼 느껴지듯이 그들은 화면 속에서 실제의 자신보다 더 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셀럽은 외모나 스타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띄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합니다. 그들은 신비감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평범함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함의 범주에 들어가는 매력은 신비감에 방해가 되는데 그런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시원시원한 성격입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매사가 분명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끌릴지 몰라도 그런 매력은 남녀 관계에서는 곧 시들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동성 간에는 인기가 좋을지 몰라도 이성을 끌어당기는 힘은 약합니다. 이성의 눈길을 사로잡고 계속 관심을 끄는 힘은 실체가 불분명한 신비감이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은 매력적이지만 여간에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대상을 잡느라 평생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상대가 당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상대의 눈길이 머무는 순간 당신은 신비감이 느껴지는 이미지를 심어놓아야 합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처음 보자마자 특유의 모호하고 신비한 분위기로 스스로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잡 미묘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모순된 충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한쪽 면만 강조하여 보여줄 경우 그것이 좋은 면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일관되게 어느 한 면만 보이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려한 외관이 일차적인 효과는 있지만 정작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끄는 것은 내면의 깊이와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함과 복잡함입니다. 커튼 틈새로 새어나오는 조명은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암시합니다. 신비감이란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연출해야 할 이미지는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 커플 뒤에는 뭔가 근사한 것이 있을 것 같고 그 근사한 것이 나를 부드럽게 잡아 끌어서 근사한 곳으로 안내해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감정, 그런 게 신비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월해 보이는 이성과 단지 사랑에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우월해 보이는 이성을 소유하고 싶다는,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그 우월해 보이는 이성을 떼어놓고 싶다는, 그 우월해 보이는 이성의 신체와 정신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 욕망이 사랑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이 없으면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들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경우 당신의 가치는 더욱 올라갑니다. 즉, 여러 여자가 소유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당신의 가치는 여자들 사이에서 급격히 올라갑니다. 쉽게 잡히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상대의 허영심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남들과는 다른 분위기, 마치 저 먼 세계에서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지루한 일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파격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상대가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상대의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고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존재하지만 소유할 수 없을 때 가치는 올라갑니다. 사실 인기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인기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대체로 냉정한 편이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갈망하는 대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기를 가지려면 모두가 감탄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어떤 사실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믿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한번 의심하면 끝까지 의심하려는 본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색다른 것을 믿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당신을 처음 보자마자 신비한 그 무엇이 느껴지도록 사전 작업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상대는 쉽게 그리고 오래도록 신비감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자에게 인기 있는 남자가 됩니다. 당신이 우월함을 가진 신비감이 느껴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을 때 주의해야 할 일은 우선 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잘 쓰지 못한 답장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답장을 보내지 않는 편이 훨씬 낫듯이 마땅하게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과묵한 게 좋습니다. 우월하게 보이는 남자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신비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여는 게 좋습니다. 세련된 외모를 가졌음에도 과묵해 보이는 남자가 신비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여자의 공허함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자신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하나씩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여자의 그런 공허함을 파고듭니다. 여자들이 생각하는 말을 잘하는 남자는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많아서 청산유수처럼 말을 쉼 없이 쏟아내는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적재적소에 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적당한 말을 하지 않고 쉼 없이 말을 쏟아내는 남자는 여자가 보기에 그저 상대방에게 자신이 똑똑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똑똑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 누가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랑을 늘어놓는 남자는 상당히 초라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남자를 보고 있노라면 평소에 저런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없었으면 나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늘어놓을까를 생각하며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남자의 레퍼토리는 주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말머리마다 내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로밑밥을 깔며 시작하는 학벌 과시형, 은근슬쩍 말꼬리에 이번에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라면서 말끝을 흐리며 추임새를 넣는 재산 과시형, TV에 유명 인사가 나오면 내가 저 사람을 좀 잘 아는데 라면서 한껏 어깨뽕을 넣는 인맥 과시형. 남자가 이렇게 자신의 학벌, 재산, 인맥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여자가 대단히 놀라면서 감탄을 하길 바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새로운 차원의 그 무엇을 표현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건이나 스펙을 전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상대가 자연스레 자신의 내면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내세우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런 경우 일시적인 성공을 거둘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 얕은 속내가 백일화에 드러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에 여백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백이 없으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이미지에 여백을 남겨야 상대가 스며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여백을 남겨서 상대가 스며들어갈 공간이 생기는데요? 간단합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칭찬입니다. 대체로 남자들은 여자한테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던데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한테 칭찬을 하려면 평소에 그 여자가 자주 들었을 것 같은 칭찬의 그 반대의 부분을 칭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쁜 여자는 평소에 예쁘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한테는 예쁘다라는 칭찬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쁜 여자는 지적인 능력까지 갖추었다는 칭찬을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에 지적인 여자는 당신한테 외모와 지성을 겸비했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예쁘면서 지적이기까지 한 여자는 당신한테 어떤 칭찬을 듣고 싶어 할까요?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쁘면서도 지적이기까지 한 그야말로 완벽해 보이는 여자는 당신한테 남자들은 대개 시각적인 것에 약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적절한 외모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남자에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청각적인 것, 즉 언어에 약합니다. 즉 여자가 당신에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당신이 언어 능력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적절한 말에 약하고 적절한 말에 매혹되며 적절한 말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외모가 굉장히 괜찮은 여자와 외모가 아주 별로인 남자가 커플인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남자인 당신은 그런 커플을 보면 속으로 남자가 돈이 아주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커플의 남자가 언어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남자가 청산유수처럼 말을 현란하게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을 청산유수처럼 현란하게 잘하는 걸 여자들은 대체로 싫어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 잘하는 남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하는 남자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외모를 가진 여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딱히 내세울 만한 자기만의 장점이 없는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다가갈 때 현란한 말솜씨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역효과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외모를 가진 여자들은 현란한 말솜씨를 앞세우고 다가오는 남자들을 무수하게 겪었고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학벌이나 재산, 인맥을 과시하면서 다가오는 남자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인데 현란한 말을 앞세우는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혼자서 쉴 새 없이 뭔가를 계속 말합니다. 그거 안 들어본 사람은 그 듣는 고통을 절대 모릅니다. 남자인 당신은 청산예수처럼 현란하게 말을 하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자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자극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여자들이 듣기에 청산예수처럼 현란하고 자극적인 말보다는 상상력을 펼치게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즐거운 감정을 불러오게 되고 재미있는 대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설령 농담이나 인사말 치레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여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잊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 때문에 처음 만나서 간단히 인사를 한 후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마치 여신이 강림한 듯해요. 라고 감탄한 듯 웃으며 딱 한 번 칭찬의 말을 하고는 그 이후로는 일 얘기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그러면 여자는 일 얘기를 하는 내내,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내내,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그 남자가 아까 말했던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마치 여신이 강림한 듯해요. 이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관용구 시 같은 문장, 가벼운 농담,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녹이는 찬사가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고스란히 오밀조밀 녹아 들어있는 그 언어의 센스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잘하는 남자들은 가끔 툭 던지듯 이런 말도 합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예술성을 지니고 있으시네요.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낭만을 아는 분이시군요. 어디선가 외워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독서를 꾸준히 해온 산물 같기도 한 이런 표현의 말을 느닷없이 들으면 여자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남자를 오랫동안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들은 이렇듯 말을 세련되게 하지만 결코 현란해 보이지는 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사합니다. 암시적인 말, 최면 효과가 있는 듯한 말, 상대방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 강한 인상을 남기는 말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그들이 상대에게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는 데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남자인 당신이 여자에게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당신이 여자에게 말을 할 때 내용과 더불어서 말의 형식까지 관심을 기울일 경우 더욱 좋은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소 고상하고 감성적이고 또한 문학적인 이미지마저 더해지는 말을 사용한다면 여자는 무의식 중에 그 남자에게 서서히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남자의 매혹적인 말은 여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여자가 가진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전시켜 줍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들은 여자가 한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낭만을 제공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다소곳하고 교양 있는 여자를 요구하며 평생 한 남자에게만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자신에게 평생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줄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농담과 상대에게 상처나 모욕을 주는 농담을 가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기보다는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목소리가 리듬을 타며 또박또박 발음하는 목소리라면 여자에겐 그야말로 음악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자가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의 그런 말과 목소리를 들으면 교회 종소리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최면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도 한 느낌이 듭니다. 이쯤에서 살짝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내용을 써먹는답시고 아무 여자한테나 갑자기 전화해서 생뚱맞게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마치 여신이 강림한 듯해요. 요딴 식으로 잼민이 같은 짓 하는 거. 우리의 내면에는 이상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놓쳤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한 부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없었던 부분이 나의 이상입니다. 주변의 여건 때문에 이상을 향한 욕구를 마음껏 펼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욕구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상이란 이처럼 나의 삶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하거나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형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이상이 무엇인지 파악해 그것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의 이상을 반영해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는 여건이 허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에서 무언가를 놓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많은 요소 중 하나엔 반드시 낭만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마음에 빠르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상대가 낭만적인 경험을 놓치며 살고 있었음을 빠르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 자신에게 부족한 낭만을 상대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와 운명적으로 만나 낭만을 주고받게 되기를 무의식적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에 빠지고 싶은 상대가 갈망하고 있을 낭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낭만을 채워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여운을 남기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마음에 묻어둔 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만족스러운 삶을 원합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여력이 안 되거나 용기를 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한때는 한 분야의 전도 유망한 인물이었지만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 즉 안정을 추구해야 할 나이 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멋진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 주길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적합한 상대로 생각하는 멋진 누군가를 만났다 싶으면 모든 정열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신비롭고 낭만적으로 보이는 암시를 제공하면 선뜻 반응하며 이런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자신을 낭만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미친 듯이 빠져듭니다. 특히 진부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며 남들이 일반적으로 갖지 못한 낭만을 가지고 있는 이성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낭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상대의 마음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방법으로 상대의 진보한 일상을 벗어나게 해줄 건지 생각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자들은 낯선 남자 앞에서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고 쉽게 불안을 느끼거나 계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주 매력적인 남자의 강렬한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남자와 자신 사이에서 낭만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예감하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인상을 주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픈 마음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무언가를 자랑하려는 태도는 신비감의 힘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혼자서 말이 많으면 깊은 감정을 느끼기 어렵고 정신이 분산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드러낼 뿐입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상대는 몇 시간이고 즐겁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땐 보편적으로 그 성별이 대체로 좋아하는 대상을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보기에 굉장히 호감이 가고 신비감이 느껴지는 여자가 당신을 처음 만났는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폴란드가 더 좋아요? 해리케인이 더 좋아요? 그 질문을 듣자마자 당신은 동공이 갑자기 커지면서 놀란 듯이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폴란드를 아세요? 그랬더니 그녀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엠바페도 알아요. 그러면 당신은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그녀를 바라보게 되고 당신의 그녀에 대한 신비감과 호감도는 급격히 상승할 겁니다. 그때 그녀가 다시 웃으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폴란드, 해리케인, 엠바페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레알 마드리드로 갈 것 같아요? 이때부터 당신은 마치 본물 터지듯이 말문이 뚫리면서 웬만한 축구 해설가 못지않은 축구 평론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렇듯 상대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은 대화를 쉽게 풀어내는 마법 같은 힘은 평소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축구라면 여자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자들 대부분은 이쁘고 정갈하고 부드럽고 게다가 달콤하기까지 한 디저트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덜 좋아할 순 있어도 축구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듯이 디저트를 덜 좋아할 순 있어도 디저트를 싫어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또한 남자에게 술배와 밥배가 따로 있듯이 여자에겐 밥배와 디저트배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만난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마카롱이 더 좋아요? 티라미수가 더 좋아요?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녀는 동공이 갑자기 커지면서 놀란 듯이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마카롱을 아세요? 그러면 당신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타르트도 알아요. 그러면 그녀는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당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녀의 당신에 대한 신비감과 호감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때 당신은 다시 웃으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마카롱, 티라미수, 타르트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고르실 거예요? 이때부터 그녀는 마치 본물 터지듯이 말문이 뚫리면서 디저트 평론을 신나게 쏟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상대가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서 순식간에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또한 여자들은 되게 부드럽고 자상하고 교양 있고 고상해 보이는 남자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상대가 스스로 신이 나서 말을 하게 함으로써 신비감을 증폭시키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교양 있고 고상해 보이는 사람의 이미지까지 갖추게 됩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여자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즐거워집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따사로운 감정, 스킨십을 하지 않아도 일체가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그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마음이 끌리고 나중에는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 스며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람은 일단 감정이 움직이면 그만큼 냉정한 계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의 감정을 맞추면서 상대가 편안하면서도 당신에 대한 신비감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자들의 심리는 모두 같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낭만과 즐거움에 관한 말을 듣고 싶고 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당신을 만나면 낭만과 즐거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암시를 준다면 상대의 마음은 좋은 감정으로 변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살이는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여자의 이런 심리를 읽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신비감으로 감싼 채 더욱더 상대의 호기심과 낭만, 그리고 무의식을 자극하며 상대의 마음에 자연스레 스며들어갑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축구 얘기도 댕기 동자가 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제가 삶의 고비에 다다를 때마다 아주 다양하고도 지혜로운 조언으로 저를 이끌어주신 분이라고 해도 제가 항상 그분한테 제 삶의 모든 조언을 맡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도 엄연히 어른입니다. 마땅히 제 주관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축구 얘기는 댕기 동자가 해준 조언이 절대 아니라 용심 할머니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지루해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수다쟁이의 심리 저변에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만 주목받고 싶고 혼자서만 튀고 싶고 그래서 혼자서만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심. 그래서 그런 이기심을 가진 수다쟁이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신비감이 느껴지게 하려면 우선 말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어린 시절의 꿈은 저만치 멀어져 있고 일상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부각시키면서 신비감이 느껴지는 이성을 보면 저 사람이라면 못마땅한 내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상대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이건 아니라는 느낌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지도 모를 거라는 암시를 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며들기에 기술을 구사하려면 먼저 상대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항상 유혹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무료한 것은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게으릅니다. 내게 뭔가 결핍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지루함이나 상실감을 달래려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이 훨씬 쉽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내 삶에 가득한 공허함을 없애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라면서 자이든 타이든 어린 시절의 꿈과 타협해야만 했고 그럴수록 내 삶은 점차 활기를 잃게 되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아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가득한 내 삶의 활기가 뛰도록 만들어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여자들은 낭만적인 미스터리를 좋아합니다. 또한 여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매력적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묘한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상대가 이루지 못한 꿈 중 하나가 낭만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여자의 마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자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의 내용은 대개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신비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비감을 자아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로부터 뭔가 낭만적인 약속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모호한 표현으로 장밋빛 미래가 바로 눈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속의 말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실현 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건 안 좋습니다. 만일 상대가 일상에 매몰된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낭만적인 모험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암시하듯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나중에 타르트 진짜 맛있게 하는 집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미래의 어느 날의 마술처럼 일어날 것만 같은 낭만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막연한 듯하면서도 현실적인 느낌을 갖게 만들면 여자는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낭만적인 약속을 통해 상대가 추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언어는 없습니다. 여자들은 누구나 언젠가는 내 삶을 한순간에 낭만적으로 바꾸어줄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모험을 맛보게 해줄 것 같은 남자에게 쉽게 매료됩니다. 사람은 누구든 분위기에 약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스며들기에 성패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자연스럽지 못한 태도로는 상대의 마음에 스며들지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자신이 가진 신비감의 매력을 자연스레 발산하면 대개 여자들은 남자의 리드를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매료되어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매력적인 이성으로부터 유혹받기를 원합니다. 유혹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즐거운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성이 낭만적인 모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혹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 내가 압도되는 감정이고 곧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압도되어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을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그 즐거움에 기꺼이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순간은 유쾌하고도 특이한 대상을 경험할 때입니다. 특히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요구받는 사람들에게 유쾌하고도 특이한 대상은 호소력 강하게 다가옵니다. 현대인들은 낭만적인 재미를 제공하는 신비감이 느껴지는 이성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는 그런 낭만적 재미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상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법에 걸려들 상대들이 도처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여자에게 낭만적인 일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매우 드문 경험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줍니다. 딱딱하고 경직된 사회의 단조로운 생활, 보수적인 문화와 같은 답답한 분위기는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들이 성공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기분을 잘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 없는 낭만을 섬세하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여성적인 섬세한 요소를 지닌 남자를 좋아하지만 그가 완전히 여성적인 모습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처음에는 부드럽고도 천천히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리듬을 타며 나에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어 여자의 마음이 충분히 열렸다고 생각되면 남자의 본능을 드러내면서 여자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대담하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처음부터 거칠고 다급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여자가 마음을 충분히 열고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여자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다수의 남자는 처음부터 대담하게 행동하면서 여자에게 거칠게 다가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여 여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좋은 장점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단지 여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몰라 서툴게 행동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타이밍에 대한 판단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판단력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 스며드는 과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은 바로 이 판단력에 의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마치 상대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아주 그대로 적시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상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간 집에서 혼자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은 혼자서 할 수가 있겠는데 벽에다가 액자와 시계를 걸기 위해서 나사못을 박는데 벽에서 자꾸 푸석푸석한 가루가 떨어지면서 나사못은 박히질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제가 알지 못하는 소소한 지식과 기술 같은 게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누굴 좀 불러서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나사못 몇 개를 박기 위해서 출장 전문 집수리업자를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안성맞춤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머릿속에 떠올린 이유는 대략 이랬습니다. 그 사람은 일 때문에 알게 된 남자였고 평소에 과묵하였고 외모, 말, 행동 모두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고 한마디로 이미지 자체가 여자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에 그 사람에게 반전이 일어났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일하는 사무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책상에 이렇게 생긴 도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몇 번 본 것 같기도 한 그 도구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노기스라고 불러요. 정확한 치수를 잴 때 쓰죠. 라고 설명하더니 몇 가지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 비품을 집어서 치수를 재보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씩 웃으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제가 공구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런 공구를 사용하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완전히 반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그런 공구를 사용하여 일하는 직업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여성스럽고 차림새도 정갈한데 그런 반전 있는 모습을 보니 그 사람에게서 신비감이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매우 멋진 명칭을 가진 공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신비감이 느껴지는 그 사람을 저는 휴대폰에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는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지금의 내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 사람은 아무런 군더더기 없이 딱 한마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지금 바로 갈게. 보통 그런 상황이면 지금 나사못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벽의 재질은 무엇인지, 집에 다른 도구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등을 물어볼 텐데 그 사람은 그런 걸 일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사람이 와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출장 수리업자를 부르면 되니까 집 정리를 마치고 같이 짜장면이나 같이 먹어줄 사람 정도의 기대치로 낮추니까 마음은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니까 그 사람이 도착했다면서 1층 현관에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윽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등에 커다란 등산용 배낭 같은 걸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모, 어디에다 박을 거야? 라고 시크하게 묻길래 제가 한쪽 벽을 가리켰더니 그 사람은 그쪽 벽을 노크하듯이 손으로 가볍게 툭툭 쳐보더니 석고보드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고는 메고 온 등산용 배낭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용 배낭 안에는 이런저런 작업 도구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짐작건데 그 사람은 벽의 다양한 재질에 대비해서 필요한 도구를 다 챙겨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벽의 재질을 물어봤자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다양한 상황에 맞게 모두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비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내게 뭔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떤 형태로든 나를 도와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든든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장갑을 끼고는 이런저런 도구를 써가면서 꼼꼼하게 온 집안의 벽마다 나사못을 군데군데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지만 이런 사람과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 참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암튼 그 사람이 그렇게 20분 정도 나사못을 다 박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제가 그 사람에게 우리 짜장면 시켜 먹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난 라면 먹고 싶은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했으나 그 사람은 한사코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건 다음에 사주기로 하고 라면을 끓였고 집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대강 신문지를 깔고 둘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전에 담가놓고 아직 한 번도 개봉하지 않았던 담금술을 개봉해서 그 사람에게 한 잔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먹으라는 담금술은 먹지 않고 제 입술을 먹었. 사실 유혹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여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스러운 방법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가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혹의 힘을 발휘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남성적인 거칠고 성급한 방법으로 여성을 쉽게 유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여성적인 유혹이 더 큰 유혹의 힘을 발휘합니다.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특성들, 곧 친근함, 부침성, 상냥함으로 여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성스러운 분위기, 세심함 등이 남성의 거친 본성과 은근하게 결합된 모습은 여자를 유혹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부드러운 여성의 매력과 야성적인 남성의 매력을 동시에 지닌 남자는 여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여자의 마음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가진 남자가 여자를 매혹시킵니다.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성별의 정체성은 남자이지만 외모와 심리는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바로 이런 남자들의 매력입니다. 부드러움과 반전이 가득한 매력, 어떤 경우든 유혹이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뭔가 근사한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한 번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매력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있고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신비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끌립니다. 신비감의 완성은 이렇듯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즐겁게 사는 듯한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자연스럽고도 부드럽게 다가선다면 상대는 곧 그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 압도되고 맙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부자연스럽고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로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감에 넘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자신도 덩달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 느긋하고 편안해 보이는 모습, 부드러운 미소 등이 전체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의 곁으로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상대방이 상상할 공간을 남겨주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듯한 초연한 태도를 지니면 효과는 커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비감은 증폭됩니다. 한마디로 충만한 자기 만족감과 초연한 태도가 혼합될 때 신비감은 생겨나고 유지되고 커집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어딘가 상반되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사람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합리주의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합리주의의 울타리 안에는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합리주의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거나 모든 말과 행동을 합리주의에 기반해서 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신비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합리주의보다는 신비주의에 기반합니다. 분명하게 느껴지는 외모의 세련됨과 쉽게 가늠되지 않는 내면의 깊이에 의해 신비감이 조성됩니다. 신비감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야 합니다. 특히 남자에게서 발견되는 여성적인 특징이 여자들의 경계심을 완화시켜줍니다. 인간의 감정은 수천 마디 말보다 배려 깊은 행동이나 태도에 의해 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으로는 신비감이 있더라도 유혹에 이르기 힘들고 유혹하는 도중에 소심함을 보이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유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대담성입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남자는 기회가 무르익었고 결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면 상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사람은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사람들은 낭만적인 경험을 동경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유혹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비감을 지닌 채 상대에게 낭만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 같은 이미지를 준다면 상대는 저절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낭만은 현실 세계의 지루함을 잊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목적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주위에서 수많은 상대가 당신으로부터 낭만적 경험이 동반된 유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